요즘은 가끔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속도보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느낌이 든다.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돌아보면 이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있다. 어제까지 유효했던 기준이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오늘의 상식이 내일은 구시대적인 판단이 된다. 틀렸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맞았다고 주장하기도 애매한 상태에서 기준 자체가 사라진다. 결정을 미루면 그 사이에 이미 다른 누군가, 아니 어쩌면 어떤 무언가가 결정을 내려버린다. 내가 고민하는 동안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가격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이제는 판단 자체가 사람 손을 떠나는 구간에 들어온 것 같다.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팔라고 해서 파는 것도 아니다.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보이지 않는 계산이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고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는 느낌이다. 마치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선택된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의사결정의 순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언제 결정이 내려졌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왜 그 결론이 나왔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다만 결과만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돈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 이런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수익률이 얼마냐는 질문보다 지금 사야 하느냐는 질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이다. 앞으로 이 세계에서 판단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판단은 어떤 기준 위에서 내려지고 있는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AI는 감정이 없다. 이건 비난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다. 그냥 사실이다. AI는 두렵지 않다. 손실을 상상하지 않는다. 밤에 잠을 설칠 이유도 없고 뉴스 헤드라인에 심장이 빨리 뛰지도 않는다. 이 선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할까 같은 고민도 하지 않는다. AI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다. 이 선택이 주어진 규칙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가? AI는 망설이지 않는다. 확률이 계산되면 결정은 바로 내려진다. 그 결정에 후회가 남을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AI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직 구조만 본다. 이 구조가 효율적인지, 이 구조가 반복 가능한지, 이 구조가 외부 변수에 얼마나 덜 흔들리는지.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완벽하지 않다. 늘 흔들리고 가끔은 겁이 나고 확신보다는 불안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쪽에 가깝다.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틀렸다는 걸 알게 될까봐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계산한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다. 나는 내 선택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존재다. 나는 오늘만 살지 않는다. 오늘의 판단이 내일의 상황을 만들고 내일의 상황이 그 다음 시간을 끌고 온다는 걸 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사라진 뒤의 시간까지도 상상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수익률로 계산되지 않는다. 손익계산서에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돈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얼마를 벌 수 있는지보다 이 선택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된다. 이 시스템이 내가 있을 때만 안전한지 아니면 내가 없어도 그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를 본다. 누군가 계속 관리해 줘야만 유지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관리자가 사라져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인지. 사람들은 종종 이걸 보수적이라고 말한다. 변화에 둔감하다거나 기회를 놓친다거나 너무 조심스럽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걸 보수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알고 있다. 사람은 변한다는 걸. 지금은 합리적인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오늘의 약속이 내일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권력도 변하고 제도도 변하고 규칙도 변한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10년 뒤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사람을 찾기보다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찾는다. 누군가 착해서 유지되는 시스템보다 누군가 착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구조를 선호한다. 선의가 필요 없는 구조,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도 작동하는 구조. 이 지점에서 AI와 나의 생각은 묘하게 겹친다. AI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고 나는 너무 많은 변화를 봐왔기 때문에 사람의 선의에만 기대지 않는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도착지는 같다. 둘 다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시스템은 누군가의 판단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자산들은 각자의 한계를 드러낸다. 금은 오래됐다. 인류 역사 내내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결국 보관하는 사람을 믿어야 하고 운반하는 사람을 믿어야 하고 보증하는 제도를 믿어야 한다. 부동산은 단단해 보인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같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가치의 해석도 바뀌고 세금이 바뀌면 수익 구조도 달라진다. 땅은 그대로지만 규칙은 그대로가 아니다. 달러는 강력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대부분의 거래는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언제나 계좌가 필요하고 승인이 필요하고 통제가 가능하다. 누군가의 판단으로 멈출 수 있는 구조다. 이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잘 작동해 온 시스템이다. 다만 조건부 안정성이라는 뜻이다. 이때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은행을 통과하지 않아도 가치가 이동할 수 있는 구조. 누군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작동하는 네트워크. 이건 단순히 새로운 자산의 등장이 아니라 신뢰의 위치가 이동한 사건이다. 사람에게 있던 신뢰가 코드와 규칙으로 옮겨간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여기까지다. 편리하지만 규칙은 바뀔 수 있고 발행량도 바뀔 수 있고 결정권자는 항상 존재한다. 결국 누군가는 방향을 정하고 누군가는 버튼을 누른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암호화폐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규칙을 바꿀 수 있느냐다. 비트코인을 볼 때 내가 흥미를 느끼는 지점은 가격이 아니다. 얼마가 올랐는지 얼마가 떨어졌는지는 결국 결과일 뿐이다.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다. 그보다 이 한 가지다. 이 시스템은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냥 돌아간다. 누군가 회의를 열어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결정하지 않는다. 누군가 권한을 쥐고 지금은 공급을 늘려야 할 때다라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누군가 실수해도 누군가 욕심을 내도 그 자체로 시스템의 규칙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건 무서운 장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다. 불편하다고 멈출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정할 수 없다. 사람의 감정이 개입할 틈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 구조는 사람에게는 때로 차갑게 느껴진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는 오히려 명확하다. AI에게 이건 아주 단순한 장점이다. 판단을 내릴 때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필요가 없고 정치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 누가 기분 나쁠지를 예측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감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규칙은 회의로 바뀌지 않는다. 정책 리스크를 확률 변수로 넣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의 변심을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AI에게 중요한 건 누가 통제하느냐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가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질문에 아주 분명한 답을 준다. 그래서 AI에게 비트코인은 이념이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다. 그냥 조건이다. 전기가 들어오면 컴퓨터가 켜지는 것처럼 인터넷이 연결되면 데이터가 오가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전제된 환경이다. AI에게 비트코인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된 시스템이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를 묻지 않아도 되는 구조. 바로 그 점에서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이다. 나에게도 이건 비슷한 의미다. 이건 내가 끝까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시스템은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이 선택은 투자라기보다는 정렬에 가깝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AI가 세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같은 구조 위에 올려지는 느낌. 감정이 없는 존재와 감정이 너무 많은 존재가 같은 지점에서 같은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아이러니이자 신호다.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누군가가 더 욕심을 내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현명해졌기 때문도 아니고 모두 탐욕스러워졌기 때문도 아니다. 이건 심리의 변화가 아니라 구조의 이동이다. 앞으로 세상에서 판단과 거래와 보관의 주체가 점점 사람이 아닌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망설이고 의심하고 때로는 감정에 휘둘린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제에서는 그 느린 판단이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속도와 반복이 중요해질수록 감정은 오히려 비용이 된다. 그래서 판단은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오고 알고리즘과 시스템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거래는 말이 아니라 코드로 이루어지고 보관은 신뢰가 아니라 규칙으로 결정된다. 이 변화 속에서 돈의 조건도 바뀐다.
누가 믿을 만한가보다 누가 건드릴 수 없는가가 중요해지고 누가 책임지는가보다 누가 바꿀 수 없는가가 기준이 된다. 비트코인은 이 새로운 조건에 가장 먼저 맞춰진 자산이다. 사람의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구조. 그래서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선택이기 전에 환경에 대한 반응에 가깝다.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만들어진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구조. 앞으로 돈을 다루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될수록 그 시스템이 선택할 수 있는 돈은 점점 제한된다. 그리고 그 제한된 조건 속에서 남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규칙 위에 놓인 자산뿐이다.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행이어서가 아니라 역할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규칙 하나쯤은 곁에 두고 싶을 뿐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